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종합이용 가수 포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품 내용에 관한 부분들 다 한번 봤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계약 인수에 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약 인수는 어디든 처음 시작이 다 같았죠. 보험 가입 지역이 나오고 보험 가입 자격이 나와요. 그죠? 나오고 가입 기준,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제한 수확량 이렇게 가요. 그죠? 가입 지역은 전국입니다. 자, 도서 지역 연육교 없거나 전기선 운항 안 되면 신속한 손해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입 자격은 계속해서 지금 동일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암기 지금쯤은 하셔야 해요.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되고요. 어디에서? 국내에서 무엇을? 보험 대상 농작물을 어떻게 통상의 영농적인 방법으로 영농 방법으로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더라. 가족 명의로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소유자 안 돼요. 농사 직접 지어야 돼요. 임차농은 가능하대요. 법의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 다 됩니다. 피한정, 동의 또는 대리, 피성년, 대리만 되더라 라는 까지도 암기를 해두셔야 해요. 가입 기준입니다. 제가 보험가입 기준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4강 1과목 특강 때 보험가입 금액, 보험금,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해서 특강을 했어요. 보험가입 금액은 200만원 이상도 있고 100만원 이상도 있고 50만원 이상도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품목들은 200만원 이상이에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포도도 200만원 이상입니다. 최저 보험가입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라는 거고요. 200만원 미만인 과수원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100만원, 하나는 150만원이에요. 두 개 합해가지고 하나의 보험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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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짜리 합치면 300만원, 2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3개까지는 안 돼요. 2개까지만. 노는 달랐죠. 노는 50만원 이상인데 얼마든지 합치는 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한번 합치고 나면 분리할 수는 없더라. 50만원 이상. 자,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의 개념과 농지의 개념은 같았어요.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이었고요. 필지하고 상관없어요.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고요. 과수원은 앞에가 가수원이 붙는 거고, 그죠? 논작물, 밭작물은 농지가 붙는 거고, 나중에 원회에 가면 하우스가 되는 거죠. 같은 개념입니다. 자, 계약자가 한 명이에요. 근데 품목이 달라요. 우리 저가진 종합비용 같은 경우는 사과, 배, 단감, 뜰분감으로 나눴죠. 품목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들더라. 개별로. 품종하고 품목은 달라요. 그죠? 품종은 예를 들면 포도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 캠버럴리도 있고 뭐 샤인머스켓도 있고 우리가 아는 거봉도 있고 그런 것은 품종이 되고요. 사과, 배, 단감, 뜰분감, 포도, 복숭아 이런 것은 품목이 되죠. 자, 그리고 과수원 전체를 벌목해서 새로운 유목을 심었어요. 새로운 유목이니까 당연히 신규 과수원이고요. 그렇게 신규 과수원으로 가입 처리한다라고 업방에 되어 있는 종목들은 제가 적포도, 살구, 감복, 하오 이렇게 암기 팁을 외웠다고 했어요. 적가전 종합위험, 포도, 살구, 감귤, 복분자, 하는 호두, 그죠? 어디, 그죠? 적포도, 살구, 감복, 하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자, 암기 팁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니면 이 암기 팁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겠어요. 자, 근데 과수 또는 논작물 이런 것들은 뭐 2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금액으로 했어요. 금액으로 했는데 저희가 시설을 가입하는 게 3개가 있더라 라고 했어요. 비가림 시설, 특히 포도, 대추, 참다리라고 하죠. 자, 비가림 시설은 보험 가입 금액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이런 기준이 아니라 면적으로 한대요. 면적으로. 그러면 얼마 이상? 최소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대요. 최소. 그러면 최소 가입 면적을 적으시오 하면 2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죠. 이게 언제 시험에 나왔더라? 올해 7회 시험에 나왔더라.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비를 가리는 비가림 시설, 해를 가리는 해가림 시설, 원해에 가면 원해 시설, 버섯에 가면 버섯 재배 시설, 가축에 가면 축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해 시설이나 버섯 재배사에 가면은 최소 가입 면적이 얼마? 3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럼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 원해나 버섯 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최저에서 최대까지 한도도 달라요.
비가림 시설은 최저 80에서 최대 130%까지 가입할 수 있는 반면에 원예 시설이나 나중에 버섯 재배사에 가면 90%에서 130%까지로 바뀝니다. 똑같은 시설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죠? 비가림 시설이 훨씬 더 작아요. 작기 때문에 200제곱미터 이상, 원예나 버섯은 3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범위는 비가림은 80에서 130, 원예나 버섯은 90에서 130. 나중에 나올 거니까 미리미리 조금 그렇게 다르구나 하고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협은 대부분 자기 관할 구역으로 갑니다. 여러 개 가수원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한 농협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더라.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우리가 배운 인수제한 목적물 농작물부터 쭉 가볼까요? 자, 농작물에 뭐였나요? 벼, 오, 감, 밭, 침하, 숲, 피, 통, 판, 군, 전기. 암기 팁을 그렇게 했죠.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금수전, 홍가시판, 용농, 화일기, 이피, 중복, 도도 가지고 갔죠. 그죠? 동고도 있었고요. 그죠? 동고도 있었고. 아니. 동록이 있었죠. 동록. 자, 그러면 이제 포도는 어떻게 갈까요? 금수전, 홍가시판, 용농, 화일기는 같아요. 그죠? 같은데 추가가 되는 게 몇 개 있네요. 아무래도 비가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 근데 비가림하고만 상관 있는 거 아니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네요. 과실에 상관 있는 것은 자, 다른 거 한 가지가 이거네요. 어디 있나요? 친환경 재배 가수원은 안 된대요. 그냥 무조건 친환경 가수원 안 되는 거 아니고 친환경 가수원인데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가수원. 그럼 요 현저히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가수원은 안 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에 대한 어떤 규격이 있겠죠. 그죠? 비가림 시설 폭이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네요. 폭은 이거죠? 이 폭은 2.4 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15%래요. 동고는 이 높이를 말해요. 그죠? 이 지붕 높이는 땅에서부터 저 높이는 얼마? 좀 높아요. 훨씬 더 그죠? 그래서 3m 플러스 마이너스 5%. 자, 폭은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고요. 동고는 3m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비가림폭, 동고, 친환경 이것만 다르네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여기 달라요. 보험 가입 직전 연도에 우리가 병충해 보장해 주나요? 안 해주죠. 그죠? 보험 가입 직전 연도에 역병이나 궤양병이 있대요. 보통 역병은 많아요. 과수에도 있고 밭작물에도 많아요. 궤양병도 어떤 썩어 들어가는 병들인 것 같아요. 그죠? 궤양병, 역병, 궤양병의 병해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이 병이 발생해서 보험 가입 시에 이 병으로 인해서 전체 20% 이상 나무가 고사했대요. 또는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수원은 가입할 수 없대요. 근데 만일에 고사하고 정상적인 결실 못하는 게 20% 미만이다. 그죠? 미만이다 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만이다 하더라도 단서가 붙었죠.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 불가더라. 자, 그러면 앞에 거와 똑같은 것은 금수전, 홍가시판, 용농, 화일기는 같고 추가되는 게 친환경, 비가림폭, 동고 요거 하나 더 있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역병, 궤양병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역병, 궤양병이 있었을 때 나무의 20% 이상 고사되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했을 때 이걸로 판단되는 과수원 가입이 안 돼요 하는 게 포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항상 제가 비슷한 거 있죠. 포도와 비슷한 거. 복숭아, 포도, 복숭아, 또 포도처럼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참다래, 대추는 아니네요. 포도, 복숭아, 참다래가 똑같이 역병, 궤양병 이 해당 사항이 같아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데 병명의 이름만 다른 것이 있어요. 오디는 역병, 궤양병이 아니라 나중에 배우겠지만 균핵병이란 걸 배워요. 균핵병인가요? 순간 헷갈리네요. 균핵 요거 다시 제가 보고 수정해 놓을게요. 균핵병인지 균핵병인지 헷갈리네요. 그죠? 균핵병?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 헷갈리네요. 자, 균핵병일 때 혁 아니고 핵병인 것 같아요. 균핵병? 이랬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헷갈리네요.
그건 제가 보고 다시 수정해 놓을게요. 균핵병인지 균혁병인지 핵병인지 그죠?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역병, 계양병은 포도, 복숭아, 참다래가 똑같더라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금수전, 홍가시판, 영농, 하일기 각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적과전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 수령은 과일마다 달라요. 우리 적과전은 사과는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가 달랐죠. 밀식은 3년 이상, 반밀식은 4년 이상, 일반 재배는 5년 이상, 배는 3년 이상, 단감떫은감 5년 이상 있었죠. 그것처럼 포도는 3년 이상이네요. 3년 이상. 자, 그러면 우리 그럼 과수마다 모두 수령이 있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그죠? 포도도 다르고 복숭아도 다르고 그럴 거다. 그죠? 자, 그것은 한번 제가 과수를 하는 중간에 또 나무를 따로 따로따로 다 빼가지고 나무의 수령만 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3년 이상도 있고요. 4년 이상도 있고요. 5년 이상도 있고 6년 이상, 7년 이상, 지금 우리 옆방에는 8년 이상까지 있어요. 3년에서 8년까지 쭉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선 포도는 3년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3년 미만인 과수원은 안 되더라 라가 되는 거예요. 인수 수확량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표준 수확량은 우리 지역에 그죠? 지역에 대표되는 수확량이더라. 우리 가수원이 처음에 가입할 때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하는데 그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 게 뭐더라? 평균 수확량의 일정 범위 50에서 100%. 결국은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 것은 평년 수확량이더라. 평년 수확량은 나의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더라. 어떤? 직전 5년. 그죠? 5년 중에 표준 수확량하고 자, 실제 수확량을 가지고 가입 횟수를 가지고 가중평균 하더라 라고 했고 가입 면적, 품종, 재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더라 라고 했어요. 적과전 종합에 있으면 수령에 따라서도 달랐어요. 그죠? 자, 평년 수확량이 없는 과수원 어떤 거? 신규 과수원. 신규 과수원은 과거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 대신에 뭘 가져오더라? 표준 수확량의 100%가 신규로 가입하는 그 해에는 평년 수확량이 되더라. 결국은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그죠? 자, 이제는 앞에 설명했던 것은 통칙에 나오는 전체적인 거예요. 이때 표준 수확량은 지역의 표준 수확량을 말해요. 근데 각각 품목마다 들어가면 표준 수확량이 또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건 우리 가수원의 표준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인 거예요. 자, 표준 수확량은 볼게요.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는 다 똑같이 반복되는 용어예요. 자, 지역, 수령, 재식 밀도, 과수원 조건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라고 해서요. 요거 조금 속상하겠지만 요 부분만 이렇게 가로놓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수제가 했어요. 지수제과 이렇게 외웠어요. 지수제가 이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수라는 게 참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지수는 그냥 사람 이름으로 기억을 해가지고 지수가 제 가는 아니지만 제가를 했어. 대신에 제과를 했어. 이렇게 외웠어. 제가를 했어. 제과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지수, 제과. 우리 그 적과전 종합에 오면은 지수가 경품을 탔어요. 지수 경품 기억나시나요? 지역, 수령, 경장 요소, 그죠? 품종 이렇게 갔나요? 그죠? 지금 이것처럼 암기 팁이 없으면 하나하나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이면 지수가 경품을 탔어요. 포도는 지수가 제가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어떻게 써요? 안 되면 억지로 만들어서 외워야지. 그죠? 모든 것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닌데 몇 가지 품목은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포도도 맞아요. 포도는 이 표준 수확량 구하는 게 언제 때? 기출 2회 때 시험 문제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 2회 때하고 지금 또 내용이 달라졌어요.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우리 표준 수확량이 참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는 값수 중에 요 포도 나오고 나중에 밤 나와요. 근데 밤도 언제 출제돼? 6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 포도도 표준 수확량 2회 때 출제됐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겠죠. 좀 특이하고 그죠?
그래서 지수제가 암기해 두시고요. 산출 방법은 품종별, 수령별. 이때 이거는 재배 방식이 없어요. 재배 방식은 적과전 종합위원만 있어요. 대부분은 품종별, 수령별 또는 수령별만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품종별은 다 다르니까 다 붙으니까 웬만하면 그죠?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에다가 이건 결국은 주당 표준 수확량이 되는 거죠. 주당 표준 수확량에다가 면적을 곱한대요. 그 면적은 그죠? 주당이니까 주수가 오겠죠. 면적에 그죠? 면적이니까 우리 가소원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다면 주간거리와 이 열간거리를 알면 면적을 알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면적에다가 주수를 곱하면 우리 가소원 전체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에다가 면적을 곱해줍니다. 면적 곱해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이따 뒤에서 언급할 거예요. 대부분은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의 주수만 곱하면 끝이 나요. 주수만 곱하면 끝이 나는데 포도는 면적을 곱해주더라. 면적을 곱해주는 면적파들이 몇 개 있더라. 표준 수확량에 이미 업방에서 무슨 파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조금 구분해서 암기하고자 저는 면적파라고 할게요. 면적파도 있고 나중에 자두 같은 경우는 혼식 주수도 보기 때문에 그런 재혼파라고 할게요. 또는 제가표도 있어요. 제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면적파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주간거리, 열간거리, 주수를 곱해서. 그럼 주간거리, 열간거리 어떻게 측정할까도 알아야 되겠죠. 자, 주간거리는 물론 이 거리를 재요. 맞죠? 되지만 표본 일항을 먼저 선정을 한대요. 아무 곳에나 이제 일항을 재는 게 아니라 내 전체 일의 가소원이 있다면 그 중에 전체 일항 중에 30% 수준으로 선정을 한대요. 표본 일항을 선정한대요. 30% 정도. 그래서 한 일항당 이게 하나 일항이죠. 일항당 연속되는 하나, 둘, 셋, 넷, 4개 구에 4개 나무에 주간거리를 재고 주간거리 4개 재고 열간거리도 측정을 한대요. 각각 열간거리 사실 열간거리 하나만 측정해도 거의 같을 것 같아요. 그죠? 열간거리를 측정해서 주간거리, 열간거리 평균을 낸대요. 이 4개 평균, 열간거리 이 4개 평균을 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산출해서 미터로 입력한대요. 중요해요. 그죠? 자, 미터로 그럼 단위는 미터다. 그죠? 자, 그럼 주간거리, 열간거리 측정 방법 다시 한번 볼게요. 표본 일항을 먼저 선정한대요. 이 표본 일항은 전체 일항의 30% 수준이더라. 한 일항당 연속되는 4나무의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측정해서 주간거리, 열간거리 평균을 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미터로 입력하더라. 이게 이에 어떻게 나왔느냐? 표준 수확량 산출 공식을 쓰시오. 주간거리 측정 방법을 쓰시오. 주간거리, 열간거리 결국 측정 방법이 되겠죠. 그죠? 주간거리, 열간거리 측정 방법을 쓰시오. 그게 되게 요 문제가 그대로죠. 이거 다 적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왔더라. 자, 표준 수확량의 면적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 다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의 가입 주수만 곱해요. 예, 이게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이 주당 수확량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수만 곱하면 우리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이 나와요. 근데 면적을 곱하는 게 있더라. 주로 면적을 곱하는 것들은 어떠냐면 주수가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완전 그렇게 쫙 정해진 건 아니지만 포도도 막 우리 이 가수원이가 막 넝쿨이 이렇게 옆에 뻗어갖고 니꺼 내꺼 옆에 거 막 이렇게 다 엉켜있죠. 막 엉켜있죠. 우리 가면 그래요. 유자는 조금 다르긴 해요. 유자는 조금 다르긴 한데 유자 감귤 같은 경우는 가수원에 어떤 나무들이 몇 개씩 죽으면 보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보식을 하면 그 자리에 보식을 못 하잖아요. 그죠? 보식을 한 옆에 자리 하면서 조금 우리들만으로는 중구난방이라 하죠. 좀 중구난방으로 심어져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열간거리, 주간거리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쭉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들쑥날쑥하게 심어져 있어서 주수를 세는 것은 좀 힘들고요. 힘들어서 면적으로 계산하더라 라고 이해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다래 같은 경우도 참다래 한 나무에 온갖 가지를 이렇게 뻗어가요. 옆에 가지도 이렇게 막 뻗어와요. 이 가지가 네 가지인지 이 가지가 네 가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주수로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면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그냥 이해를 합시다. 지금은 정확하게 뭐 때문에 면적을 해요? 업방에 나와 있지는 현재는 않습니다. 자, 면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러면 5가지 품목이 있네요. 포도 말고도, 그죠? 포도는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의 면적인데 면적이 주간거리, 열간거리 곱하기 주수였어요. 그럼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면적으로 하는 것들은 앞에 글자만 딸볼게요. 포유참무감. 포유참이 무감각하네. 포유참무감. 안기티 포유참무감. 포유참이 무감각하네. 포유참, 무감, 포유참, 무감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포도 보세요. 표준 수확량은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면적이래요. 근데 유자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이거는 통칙에 나와 있는 우리 표준 수확량이고요. 이거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 지금 쭉 이거 계산 산정식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자, 유자는 품종별 빠져 있네요. 수령별 표준 수확량에다가 주수에다 한 주당 제식 면적. 포도를 보세요. 포도는 면적 안에 주간거리, 열간거리 주수가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뺀 거죠, 유자는. 주수에다가 한 주당 제식 면적이란 것 자체가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곱한 게 제식 면적이에요. 결국은 포도하고 유자도 같다. 그죠? 자, 참다래는 품종별, 수령별도 아니고 뭐가 많이 붙어요. 경작 형태별도 붙고 지역별 표준 수확량도 붙네요. 품종별, 수령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경작 형태별, 지역별 표준 수확량. 말이 기네요. 가입 주수 한 주당 제식 면적 같다. 그죠? 유자하고 무화과가 굉장히 비슷해요. 똑같아요. 지금 표준 수확량은. 그래서 유자, 무화과 같이 암기하시고요. 둘 다 수령별 표준 수확량을 곱하는구나. 주수의 한 주당 제식 면적. 맞나요? 감귤은 품종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의 가입 면적이더라. 가입 면적 역시도 이거 같은 거죠. 포도하고 주간거리, 열간거리, 주수를 곱하는 거더라. 결국은 주수의 한 주당 제식 면적이나 주수 곱하기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 곱하기 하는 거나, 그죠? 표준 수확량이 곱하기 면적 하는 거랑 같은 거죠. 면적 자체가 주수 곱하기 주간거리, 열간거리 또는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제식 면적.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면적으로 산출하는 거 5가지. 포유참, 무감. 포유참이 무감각하더라. 포유참, 무감은 표준 수확량 산출 공식이 면적으로 하더라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특이한 거죠. 다른 건 주수라는데 이건 면적도 곱하네. 뭐 이런 거예요. 자, 평년 수확량은 저희가 적과전 종합 위험에서도 했고 논장볼에서도 했고 보리에서도 했고 밀에서도 했어요. 표준 수확량의 정의는 모두 같습니다. 용도 역시도 정의는 그런 거죠. 평년의 기후고 평년의 재해가 있었어. 그죠? 그리고 용도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더라.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보험금 지급 시가 아니고 적과 종료 전에 보험금 지급 시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평년 착가량 마이너스 적과 착가량이 착가 감소량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결정이란 것은 가입 수확량 결정하고도 같다고 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더라. 평년의 수준, 평년의 기후, 이상적인 기후 아니더라. 5개년 자로 사용하더라. 과거 5개년 수확량,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수확량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오더라. 가입 횟수로 가중 평균하는 것은 같더라. 그죠?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가져온다고 했어요. 논작물의 보리, 밀 기억하세요. 똑같습니다.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 A 플러스 보림이라고 같습니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더라. A는 과거 평균 수확량,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더라. 과거 5년간 수확량 합을 가입 횟수로 나눈 거더라. 그죠? 가입 횟수를 여기 Y 값을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라고 되어 있고, 변은 최근 최근 보험 가입 횟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적과전 종합이면 또 다르게 돼 있어요. 그죠? 하지만 결국은 다 보험에 가입한 횟수더라. 산출연도 횟수와 같은 개념이더라고 했습니다.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에요. 그죠? 근데 논작물의 변은 다르더라. 변은 뭐였어요? 지역별 기준 수량이었더라.
자꾸 비교해서 암기를 하세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고요. 이 a는 과거 평균 수확량, b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y는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 c는 금년도 표준 수확량. 무조건 c는 조건에서 주더라. 그죠? 과거 산출연도도 조건에서 찾을 수 있더라. 자,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은 평균 수확량 합에다가 산출연대 수 나누면 되더라. 여기서 관건은 뭐 A 값을 구하는 거였더라. 과거 수확량을 구하는 게 관건이더라 라고 했죠. 그죠? 그럼 과거 수확량을 이제 한번 구해 볼게요. 어떻게 해요? 신규 가입 가수원이에요. 자, 과거 수확량이 없어요. 그때는 뭘로?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균 수확량으로 가지고 오더라. 맞나요? 자, 그리고 평균 수확량도 무조건 한도가 있더라라고 했죠. 그래서 한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한도가 얼마? 가입하는 해에 표준 수확량의 130%가 한도더라. 130%를 초과할 수 없더라. 130%를 초과한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의 130%가 평년 수확량의 값이 되는 거예요. 한도가 됩니다. 한도 체크 꼭 해주세요. 과거 수확량입니다. 자, 볼게요. 사고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로 나눠졌어요. 자, 여기서 하나 조금 특이한 게 나와요. 포도, 복숭아만 달라요. 우리가 논작물, 밭작물은 모두 과거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는 무사고일 때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곱하기 110%를 해서 큰 값, 맥스 값을 가져와요. 그런데 포도하고 복숭아만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다른 것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죠. 포도하고 복숭아는 무사고 시에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가중값을 가지고 온대요. 이것은 이 과목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왜냐면 우리가 저가후 착가수 조사가 모든 가수원의 기본 의무조사라고 했죠.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 그죠? 하지만 대부분의 착가수 조사는 종합가수는 사고가 있을 때마다 조사해요. 그런데 종합가수 중에 포도, 복숭아, 자두까지는 착가수 조사가 기본이에요. 의무조사예요. 적과전 종합위험처럼 착가수 조사를 무조건 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하는데 왜 그러면 포도, 복숭아는 같은데 자두는 다를까? 왜 포도, 복숭아만 같다고 하지? 의문이 생기죠. 포도, 복숭아는 사고가 없어서 수확량 조사를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럼 조사한 착가수가 있어요. 근데 종합가수에서는 과중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무게는 저가전 종합위험은 처음에 딱 가입 가중을 쓰더라. 평균 가중 그랬죠. 근데 종합과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중조사를 간다고 했어요. 뭐 할 때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근데 사고가 없으면 가중조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뭘 가져오냐면 그 품목의 평균 가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평균 가중은 품목의 품종마다 달라요.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은 같다고 했어요. 평균 가중이. 품종에 상관없이. 하지만 종합가수는 품종에 따라 달라요. 그 품종이 이 과목 별표산식 저 뒤쪽에 보면 캠브럴리 몇 그램, 샤인머스켓 몇 그램, 거봉 몇 그램 평균 가중이 정해져 있어요. 그 평균 가중이 포도하고 복숭아는 정해져 있는데 자두는 아직 데이터 값이 없나 봐요. 없어서 자두는 이 평균 가중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의무적인 착가수 조사를 하지만 포도, 복숭아, 자두가 모두 착가수 조사를 하지만 자두는 평균 가중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 시에 표준 수확량과 평균 수확량의 110% 중에 큰 값, 맥스 값을 써요. 하지만 포도와 복숭아는 평균 가중이 있다고 했어요. 품종마다. 그래서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가중이 무사고 시에 나의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왜? 의무적으로 착가수 조사는 하기 때문에 착가수는 몇 개인지 안단 말이에요. 착가수 줄 알면 수확량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수확량의 가중은 평균 가중을 써더라. 그래서 무사고 시 수확량은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가중이 됩니다. 그리고 얼방에 보면 조사 결과를 100% 반영한다라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밑에 사고가 났어요.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조사 수확량과 평균 수확량의 50% 중에 큰 값 쓴다고 했어요. 이건 또 같아요. 같은데 포도, 복숭아는 조사 결과를 100% 반영한대요. 여기에 보면 평년 수확량의 50%만 비교했잖아요. 근데 조사 수확량이 평년보다도 클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는 50%만 비교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조사가 평년보다도 클 때 평년보다도 크대요.
그래도 100%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만? 포도 복숭아는 그래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100% 반영한다라는 말이 옆방에 있는 겁니다. 포도 복숭아는 좀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잘 봐두셔야 해요. 자, 피율 산정 기준 볼게요. 똑같이 볼게요. 수확량은 500kg이네요. 똑같이 500g인데 하나는 피율이 75%가 나왔대요. 하나는 50%가 나왔대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 가수원의 기준 평균 수확량은 2,000이래요. 여기는 1,000이래요. 출발이 많고 적다. 그죠? 근데 똑같이 수확량은 500이에요. 그럼 어떤 게 피율이 높겠어요? 원래 기준이 높은 게 피율이 높겠죠. 맞나요? 평, 수, 미, 평인데 지금은 미부상은 다 없어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2,000에서 수확량 500을 뺐어요. 다시 2,000을 놨더니 75%가 나왔네요. 피율이 더 높구나. 기준이 높으니까. 그죠? 자, 1000kg일 때는 50%가 나오네요. 그죠? 기준에서 출발했는데 똑같은 기준이 2,000에서 500이 주느냐, 1,000에서 500이 주느냐, 피율이 당연히 큰 값이 크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 자, 우리 평년 수확량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요. 어렵지 않은 문제 가지고 왔어요. 미가입 연도는 무조건 이렇게 가입 표시하면 되더라. 그죠? 그러면 3년 가입이네요. 그죠? 22년도 평년 수확량 산출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과거 수확량 A값 가져와 볼게요. 자, 두 개 비교합니다. 6,000과 6,800 곱하기 50%. 3,400이나요? 그럼 6,000이 되겠네요. 6,000이 되겠더라. 3,400과 7,000의 반, 3,500이네요. 그럼 3,500이 되겠다. 그죠? 6,600에 7,100 곱하기 50%. 6,600이 되겠네요. 그래서 6,000, 3,500, 6,600 가져와서 나누기 몇 년? 3년. 자, 그랬더니 5,367 킬로그램 빠졌네요. 그죠? 킬로그램이 되겠네요. 그죠? 자, 킬로그램 넣어주는 게 좋아요. 끝단위에는. 그죠? 자, 소수점 이하 반돌림 해라 했기 때문에 66 나온 거 653, 67로 해서요. 자, 과거 수확량은 어떻게?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됐나요? 그죠? 여기는 그냥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그죠? 표준 수확량 평균값도 줬어요. B값. 금년도 표준 수확량 C값도 줬어요. 가입해서 3년도 줬어요. 그대로 대입하면 평년 수확량이 구해지더라.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이건 그냥 풀어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사고가 있네요. 그죠? 무사고가 있네요. 2022년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요거과 요 조사 수확량을 비교해서 A값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죠? 평년의 50% 4,500과 조사 8,000 비교했을 때 8,000이 크더라. 8,000 가지고 왔어요. 미가입 연도는 쭉 그으면 된다고 했죠. 만과 만천인데 만의 50% 5,000과 만천. 만천이 되겠더라. 1,200에 5,000. 6,000이니까 50%에도 6,000이 되겠네요. 자, 무사고이네요. 예전에는 무사고에 뭐 어떻게 했어요? 두 개 이렇게 비교했는데 포도 복숭아는 다르다고 했죠. 포도 복숭아는 뭘로요?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가중을 쓰더라. 그래서 문제 조건에 이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조사한 착가수 평균 가중 이렇게 문제 조건에 줬어요. 조건 이렇게 줬어야 했네요. 그죠? 했더니 자, 3만 개 곱하기 평균 가중 0.4 했더니 12,000이 나왔네요. 그래서 12,000 값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입 횟수는 4. 그래서 A값을 구하고 B값은 자, 요거 평균이에요. 그죠? 물론 미가입은 뺍니다. 가입 횟수 4년. C값 12,000 좋네요. Y값 4년. 그죠? 그래서 평균 수확량 구했더니 이제 A, B, C 값만 나온다고 하면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단 말이에요. 그죠? 평균 수확량은 눈 감고도 풀 수 있어야 해요. 어떤 것이든 논작물이든 논작물도 좀 특이했죠. 저가전 종합 이온도 좀 달랐어요. 그죠? 보리, 밀, 보통의 밭작물, 그다음에 보통의 우리 종합가수는 모두 같은데 종합가수 중에서도 포도하고 복숭아는 다르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른 걸 오늘 했기 때문에 이 다른 거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잘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할 건데 그래도 미리 한번 언급하고 나중에 또 언급하면 조금 더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비가림 시설은 세 품목이 가입할 수 있더라. 포도,
대추, 참다리가 가입할 수 있어요. 자, 포도, 대추, 참다리가 가입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품목들의 시기와 종기를 한번 볼게요. 포도는 동글동글 10월 10일 기억하라고 했죠. 10월 10일이 어떤 거요? 오, 포복. 그죠? 오미자? 그죠? 포도, 복숭아, 동글동글한 것들 10월 10일입니다. 대추는 다르네요. 수확기 종료 시점이 10월 31일. 대추하고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밤도 10월 3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10월 31일인 것들이 있어요. 유자도 10월 31일이네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10월 31일만 또 다음에 한번 따로 묶어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동글동글 10월 10일 거, 오포복, 오미자, 복숭아, 포도. 그죠? 이거 먼저 기억하세요. 자, 참다리는 좀 특이합니다. 이듬해 6월 3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다리는 아주 특이해요. 전년도에 꽂는 분화기가 있어요. 전년도에 꽂는 분화기가 있어가지고 그 꽂는 분화기가 결실을 맺는 것은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아마 과수 중에서 아마 보장 기간이 제일로 긴 게 참다리일 거예요. 1년 반 정도 보장을 받아요. 대신에 나무는 안 그래요. 똑같이 6월 1일날 가입하는데 6월 1일 정도 가입하는데 나무는 그래서 6월 30일 보장 끝이에요. 그죠? 아니죠. 이듬해 6월 30일 되어 있죠. 요거는 나무 같은 경우는 이듬해 6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나무 다시, 저도 나무도 뒤쪽에 다시 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현재는 이듬해 6월 30일이라 기억하시고, 자, 과실입니다. 과실은 해당 꽃눈이 성장해서 맺은 수확기 종료 시점이라고 되어 있어 이듬해 11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나무가 참다리 같은 거 6월 1일 날 7월 1일이네요. 7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딱 1년 보장을 받아요. 전년도에 물론 가입해요. 자, 나무는 1년인데 과실은 이거 나무예요. 과실은 해당 꽃눈이 성장해서 다음 해에 결실을 맺는다고요. 그래서 7월 1일쯤 물론 계약 체기를 24시라고 하죠. 그죠? 보장 시기를 그때 전년도에 가입하지만 조보장 종료는 6월 30일까지 하고 참다리 더 뒤로 해서 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반 이상을 참다리는 보장을 받더라. 굉장히 보장 기간이 길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듬해 11월 30일까지 보장받구나 라고 기억해 두세요. 실은 대추, 참다리, 밤 이거는 6회 때 또 시험에 나왔어요. 보험 시기와 종기 조금 특이한 것들이거든요. 대추는 계약 체기를 24시지만 원래는 신초 발악이에요. 신초 발악기가 지나서 이제 체기를 했다고 들어왔다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그 다음엔 계약 체기를 24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밤 같은 경우도 발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보험 시기와 종기를 볼 때 시기에서 개시와 종기를 볼 때 다른 거하고 좀 다르네 하는 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해요. 그죠? 대추 신초 발악이, 밤 발악이. 그죠? 다음에 참다리는 이듬해 11월 30일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험가입금의 한도 있다고 했죠. 자, 비가림은 최저가 80, 최대가 130%까지. 그죠? 포도하고 대출은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비가림 시설 면적만 곱하면 돼요. 근데 참다리는 계약자의 고지사항, 계약자가 알려주면 그대로 가입한대요. 그죠? 비가림 시설에 그 한계가 있더라. 폭은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 동고 높이는 3m 플러스 마이너스 5%. 그죠? 가입 면적도 최소 가입 면적이 있더라.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더라. 원에 나중에 벗어서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더라. 보험금은 그럼 셋 다 같겠죠. 포도, 대추, 참다리가 모두 비가림 시설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손자.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보험금의 한도는 보험가입금액. 그래서 손자와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특이한 거 방제시설 할인율인데요. 이 방제시설, 이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하면 할인을 해준대요. 보험료도. 이것도 보험료 할인을 해준대요. 비가림 시설 설치하면 아무래도 피해가 덜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할인을 해주는데 할인 폭이 포도, 대추, 참다리가 달라요. 포도하고 대추로는 10%만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방제시설에 10% 이렇게 돼 있겠죠. 보험료에.
참다리는 30%까지 할인을 하네요. 비가림 시설 할인을 하는 것은 이거 외에 나중에 더 뭐가 더 있냐면 비가림 시설 보험에 들지는 않지만 방제 시설이 비가림 시설이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자두가 나와요. 자두가. 비가림 시설 보험금은 들지 않지만 방제 시설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자두가 나오는데요. 자두도 10%예요. 유일하게 그러면 30% 주는 거 뭐? 참다래. 그리고 대추는 좀 특이해요. 포도나 참다리는 그렇지 않은데 대추는 비가림 시설을 전체 다 설치를 해야지 10% 할인해 준대요. 근데 포도 같은 경우는 뭐 측면, 측면만 설치 이런 거 막 있거든요. 근데 대추는 전체 다 설치했을 때 우리 가소원에 그때 10% 할인하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부담금 이건 손자 실손 방식이라고 했죠. 실제 손해본 거 다 주는 거. 그래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데 그때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가 되더라 라고 했고요. 구조체 사고일 때는 최저가 30, 최고가 100. 피복제만 단독으로 났어요. 최저가 10만원, 최고가 30만원. 그 자기 부담금에 대한 건 조금 헷갈려요.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으면. 제가 화재 보험일 때는 어떤다고 했어요? 화재일 때는 자기 부담금이 0. 맞죠? 화재는 자기 부담금이 0. 기억해 두셔야 해요. 하나 더 추가로 넣어 놓을게요. 자, 그거 관련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문제 만들어서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자, 평균 수확량 우리가 지금 배운 거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올해 업방에는 보면 평균 수확량 안 바뀐 거 있단 말이에요. 밤이나 뭐 그죠? 봄감자나 고랭지 감자나 그죠? 호두나 막 이런 거 안 바뀌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바뀌거든요. 내년에 바뀌기 때문에 바뀐 것만 알려드릴게요. 사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자, 없었을 때는 보통 평년이랑 그 표준을 비교해서 곱하기 110%의 큰 값 가져온다고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뭐만 다르다고요? 포도, 복숭아만. 포도, 복숭아는 착가수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년 표준의 110%의 큰 값 가져오는 게 아니라 조사한 착가수의 평균 가중을 가져오더라. 그럼 왜 자두는 안 그래? 자두는 평균 가중이 아직 데이터가 없더라. 그래서 포도, 복숭아만 조사 착가수 곱하기 평균 가중 가져오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고가 있었어요. 조사와 평년의 50%를 비교해서 무조건 큰 값 가지고 오더라. 됐나요? 자, 조사 수확량과 평년 이건 비교한 건 업방에 나오진 않지만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조사가 평년보다 클 때 뭐 조사를 100% 인정하더라 라는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값, 최저값 하나 제외가 올해까지는 있는 품목이 있었는데 최저값 하나 제외하는 모두 없어진다고요. 나중에 오디, 감귤, 복분자, 오복, 감무 나중에 쭉 배우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그 품목 배울 때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품목별 보험 시기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해요. 우리는 지금 포도를 배우기 때문에 포도에 대해서 쭉 해왔지만 과수를 전체로 묶어가지고 보장, 개시와 보장, 종류를 알고 보장 한계가 언제를 초과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알아야 해요. 되겠죠? 그죠?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밤, 참다래, 대추가 나왔어요. 그죠? 나머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실은 또 모두 섞어서 이건 6회 때 나왔고요. 모두 섞어서 15점짜리는 5회 때 나왔어요. 심지어 15점짜리로. 제일 마지막 1과목의 10번 문제로. 되겠나요? 자, 그러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제가 빨간색 해놓은 것들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건 다 계약 체계를 24시인데 뭐 다르죠? 발아기, 꽂는 분화기, 신초 발아기, 발아기 달라요. 자, 참다래는 꽂는 분화기가 보장 개시네요. 그럼 아까 여기에 계약 체계를 24시 해놓은 거 이거는 과실은 계약 체계를 24시는 나무예요. 과실은 꽂는 분화기 되죠? 그죠? 계약 체계를 24시는 나무고 과실은 신초 발아기 됐나요? 자, 이듬해 2월 30일은 나무고 과실은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매전 수확기 종료 시점. 자, 특이한 것들 외워보세요. 자, 밤하고 호두는 세트로 가요. 매실하고 살구도 세트로 가요. 그죠? 근데 밤하고 호두는 보장 개시는 같은데 종료는 다르네요. 밤은 10월 31일, 호두는 9월 30일. 그죠? 매실하고 살구도 계약 체결일 24시는 같은데 매실은 7월 31일, 살구는 7월 20일. 살구가 매실보다 좀 더 일찍 익어요. 그래서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시골에서 좀 살았거나 나무를 좀 아시는 분은 맞아 살구가 먼저 익어 라고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매실보다는 살구가 먼저 익어요. 그래서 7월 20일. 자, 밤보다 호두가 수확기가 빨라요. 밤은 10월 31일,
호두는 9월 30일.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동글동글한 것들 10월 10일인 것들이 있었죠. 그죠? 오미자, 포도, 복숭아. 하나 더 배워볼게요. 9월 30일이 보장 종료인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거는 안기TV. 저는 자오기는 머리 좋은 것도 다 좋아한대요. 몸에 좋은 것들. 브로콜리 몸에 좋잖아요. 머리에 좋은 거 호두잖아요. 자오기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자두, 옥수수, 브로콜리, 호두는 보장 종료가 9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장 종료 두 가지 좀 외웠다. 그죠? 10월 10일 오포복. 9월 30일 자오기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그럼 다음에 이제 남은 것만 하면 되겠어요. 10월 31일짜리 쭉 뽑아갖고 한번 외우면 되겠죠. 10월 31일, 10월 30일 여기 있네요. 바짝머리도 10월 30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다 11월 30일. 그 다음에 매실, 살구 구분하라고 했죠. 매실은 7월 31일. 살구는 좀 더 빨리 7월 20일. 자, 오디는 엄청 빨리 익어요. 나중에 오디는 보면 5월 31일. 여기는 지금 없지만 오디는 5월 31일.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은 그 파트에서 다시 다뤄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쭉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시고 유일하게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거 복숭아. 병충해는 뭐요? 세균, 구멍병. 됐나요? 다른 건 안 해줘요. 다른 거 5회 때 병충해를 세균 구멍병하고 순나방병 해가지고 문제 출제했는데 사람들이 병충해에 워낙 꽂혀 있다 보니까 순나방병으로 풀지 않고 모두 세균 구멍병으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틀렸다는 거. 그래서 문제 조건을 꼼꼼하게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약. 나무 특약이죠. 나무는 전부 12월 1일에서 11월 30일인데 다른 거 하나 있다고 했어요. 참다래. 7월 1일에서 이듬해 6월 30일 딱 1년 보정하고, 그죠? 과실은 다르다고 했죠? 꽂는 분황에서 이듬해 11월 30일까지. 그죠? 자, 수확량 추가 감소도 과실이기 때문에 같아요. 포도, 복숭아. 계약 체결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도 10월 10일 초과 불과 똑같습니다.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도 같아요. 과실에 대한 거니까 같은 거예요. 자, 적과전 종합비용 기억하세요. 언제요? 2월 1일부터 해서 이듬해 1월 30일까지. 31일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듬해 1월 30일까지 해서 항상 이 공부를 할 때 앞에 거 배웠던 거 다시 기억하고 앞에 거 배웠던 거 기억하고 특성이 비슷했던 거 기억하고 연계 비슷한 거 묻고 그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 딱 공부하시면 1과목은 안 돼요. 1과목은 지금은 한 품목만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 이렇게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묶고서 시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가 되셔야 하고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묶거나 날짜가 똑같은 거, 그죠? 인수 제한 목적물이 비슷한 거, 그죠? 호도 그런 특성들을 한 덩어리로 모아가지고 공부를 따로 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1과목에서 점수를 득할 수 있어요. 예전보다 점수 득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어요. 1과목이. 그래서 꼼꼼하게 1과목은 넓게 공부하시고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가야 해요. 여기까지네요. 자, 우리가 포도만 배운 거 아니에요. 오늘 그죠? 쭉 종합과수 11종에 대한 보장 개시, 보장 종료도 쭉 한번 같이 봤고요. 평년 수확량 중에 과거 수확량 계산하는 것도 같이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비가림 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를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포도, 대추, 참다래가 모두 다 비가림 시설을 보장하는구나. 계산하는 보험금 공식이 같고 자기 부담금을 산정하는 게 같구나. 이런 것까지는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포도지만 포도는 유일하게 과수 중에서 수확 감소도 되고 농업 수익 감소도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보장해 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포도예요. 포도는 뭐 굉장히 많다 그죠? 포도, 비가림 시설, 나무, 심지어 가격 하락까지 해준대요. 그래서 가격 하락에 관한 농업 수입 감소 보장 포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보고요. 이번 시간에 못 다룬 자기 부담금이나 이런 문제들 조금 더 추가해서 같이 다뤄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